UFC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격투기 무대나 스포츠 리그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과 관중들의 함성 뒤에는 철저한 데이터와 냉혹한 자본의 논리로 작동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 여과 시스템입니다. 매년 전 세계 중소단체를 평정한 수백 명의 챔피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이 시스템에 입력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진정한 UFC 파이터, 즉 생존자라는 영광스러운 태그를 획득하는 선수는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갓 입성한 신입 선수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랭킹 1위도 챔피언의 방어 횟수도 아닙니다. 바로 숫자 4입니다. 이 숫자 4는 신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가 왜 한국 파이터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생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우리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국뽕 섞인 희망사항이나 감성적인 응원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대신 고석현, 유수영, 유주상 3명의 선수가 현재 처해 있는 냉정한 현실을 계약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해보겠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챔피언 벨트가 걸린 타이틀전이 가장 중요해 보이겠지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볼 때 파이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경기입니다. 왜 세 번째 경기가 타이틀전보다 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지, 그리고 승패에 따라 파이트 머니와 대우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현재 한국 선수들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들 사이에 퍼져있는 뿌리 깊은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커뮤니티나 댓글을 보면 UFC 하위 랭커들은 수준이 낮다거나 경기력이 형편없다는 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UFC의 스카우팅 시스템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촘촘하게 훑고 있으며 이 옥타곤에 발을 들인 선수들은 이미 각 로컬 단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정점에 섰던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국내 무대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적수가 없어 군계일학이었던 그들이 UFC에 와서 평범해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괴물 소리를 듣던 포식자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격차는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극한의 경쟁 환경과 낯선 무대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0.1초의 찰나에 갈리는 멘탈 싸움의 차이일 뿐입니다. UFC의 인사 시스템은 매우 기계적이고 명확합니다. UFC에가 입성한 신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표준 계약서는 보통 4경기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로 계약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습기간이자 이 선수가 전 세계에 방송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가혹한 검증 단계입니다. 이 4경기를 채우기도 전에 연패를 하거나 지루한 경기를 펼쳐 수많은 선수가 로스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삭제됩니다. 이 계약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방출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대로 이 죽음의 4경기 구간을 통과해 재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UFC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정규직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불안정하게 떠다니는 부유물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4경기 계약 이론을 고석현 선수와 유수영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번 경기가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석현 선수는 오는 2월 22일 자코비 스미스와 주먹을 맞대고, 유수영 선수는 3월에 엘라이저 스미스와 격돌합니다. 팬들에게는 그저 다음 상대가 정해진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선수와 에이전트에게 이 경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바로 계약상의 티핑 포인트, 즉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세 번째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UFC의 비즈니스 로직상 재계약 협상의 골든타임은 계약이 만료되는 네 번째 경기 직전이 아닙니다. 바로 3연승을 거둔 직후, 혹은 인상적인 세 번째 경기를 마친 직후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다면 선수 측 에이전시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비 위치에 가까워집니다. 우리 선수의 상품성이 옥타곤에서 확실히 검증되었으니 기본 대전료인 쇼머니를 2배로 올리고 승리 수당 옵션을 더 강화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파이트 머니의 수직 상승과 더불어 랭킹 진입을 위한 탑 컨텐더와의 매치업 등 안정적인 롱런을 보장받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세 번째 경기에서 미끄러진다면 시나리오는 180도 달라집니다. 협상력은 수직 하락하고 에이전시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UFC 측은 남은 마지막 한 경기를 기존의 헐값 계약 그대로 치르게 할 것이고, 선수는 지면 바로 방출이라는 벼랑 끝 압박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스미스 형제들과의 대결은 단순한 1승 추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몸값을 방어하고 앞으로 2년, 3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자산가치 방어전인 셈입니다. 부유하는 존재에서 정착하는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짐을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관문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위험한 케이스, 유주상 선수의 상황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의 데이터는 1승 1패입니다. UFC의 알고리즘상 그는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경고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물론 유주상 선수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직접 루킹 포어 파이트 프로그램에서 그의 경기를 지켜보고 그 천부적인 킬러 본능과 스타성을 극찬하며 직접 발탁했다는 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현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그의 가치를 증명할 뿐입니다. 대표의 총애도 연패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다니엘 산토스전 패배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유주상 선수의 시스템적 오류가 명확하게 발견됩니다. 그것은 기량 미달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퍼포먼스의 지속성, 즉 에너지 레벨의 유지였습니다. 그의 에너지 그래프는 1라운드에 폭발적인 정점을 찍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하향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산토스가 이를 간파하고 거리를 좁히며 압박해 들어왔을 때 급격한 체력 저하는 곧 뇌로 가는 산소 공급 부족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방어 기제의 오작동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가스통과의 매치업은 UFC 매치메이커들이 유주상 선수를 위해 혹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한 최종 테스트와 같습니다. 가스통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흙탕 타격전을 즐기는 유형의 파이터입니다. UFC가 유주상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의 피니시 능력과 한방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너를 죽일 듯이 압박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 날카로운 감각을 15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주상 선수는 지난번 노출했던 체력과 집중력이라는 불안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데이나 화이트를 처음 매료시켰던 그 야생의 타격 본능을 다시 입증한다면 그는 불안한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UFC가 찾는 확실한 흥행 카드이자 차세대 코리안 스타로 자신의 브랜드를 완벽하게 리브랜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UFC 옥타곤은 단순히 주먹이 오가는 사각의 링인 동시에 숫자가 지배하는 가장 냉철한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고석현, 유수영, 유주상 선수는 지금 눈앞의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냉혹한 계약 알고리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고차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될까요? 그 정답은 다가오는 2월과 3월, 피와 땀이 얼룩진 옥타곤 위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UFC라는 이 거친 정글에 가장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